영국 베스트우드의 보텀스. 책은 한 강부의 아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마을에서는 축제가 한창이었고 모두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곧 셋째를 출산 예정인 모렐 부인의 표정이 좋지 않네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책은 D.H. 로런스의 아들과 연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당계들의 풍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D.H. 로런스의 아들과 연인인데요. 아들과 연인은 로런스의 생애를 마치 일기를 쓰듯 쓴 작품인데요. 누구나 쉽게 빠져들게 하는 그의 섬세한 문체는 한편의 영화를 연상시킵니다. 아들과 연인은 그 섬세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책의 표현이 성적으로 노골적이라는 이유로 상당 부분이 삭제된 채 1913년에 발간되었습니다. 그 후 거의 80년이 흐른 1992년에 무삭제본이 발간되었으니 로런스의 섬세한 묘사가 당시에 얼마나 충격을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들과 연인 지금 시작합니다. 모렐 부인의 본명은 거트루드 커퍼드로 청교도 중산층인 전통 있는 훌륭한 상인 집안 출신입니다. 그녀의 용모는 자그마하고 섬세했으며 이마는 넓었고 갈색의 고운 kop슬머리가 흘러내렸다. 그녀의 푸른 눈은 진지하고 정직하며 사물을 탐색하듯이 날카로웠다. 그녀는 커퍼드 가문 특징인 아름다운 손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옷차림은 항상 차분했다. 그녀는 아직도 범접할 수 없는 듯 보였고 깊이 종교적이었으며 아름다운 정직함으로 넘쳤다. 그의 남편인 모렐의 본명은 윌터 모렐입니다. 그는 아주 체격이 좋고 몸이 곱고며 멋졌다. 그의 물결치는 검은 머리는 빛났고 한 번도 면도를 하지 않은 그의 검은 콧수염은 원기왕성하게 보였다. 그의 뺨은 불그레했고 붉고 촉촉한 입술은 그가 자주 호탕하게 웃었기 때문에 눈에 띄었다. 풍부하게 울리는 그의 웃음소리는 아주 드물게 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 모렐과 커퍼드는 서로의 이질적인 매력에 강하게 끌렸습니다. 호탕하고 유쾌한,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육체적 매력의 모렐과 광부에게 신비한 매혹적인 기부인과 같았던 그녀의 성스럽고 아름다운 자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능적인 끌림만으로 한 결혼은 어쩌면 비극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윌터 모렐은 그녀의 앞에서 녹아내릴 듯했다. 그 광부에게 그녀는 신비하고 매혹적인 대상, 즉 귀부인과 같았다. 그녀가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녀의 남부식 발음과 순수한 영어를 듣는 것은 그를 전율시켰다. 결혼 후 3개월 동안 그들은 완벽하게 행복했고 또한 6개월 동안은 매우 행복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옷에서 아직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가구 청구서를 발견하게 되죠.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집 역시도 모렐의 어머니의 것이고 그마저도 다달이 집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당시 모렐은 모든 금액을 지불했으며 자신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된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까지 하나씩 알아가며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렐 부인은 더 이상 사랑에 행복하기만 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결혼을 위해 말했던 근사하고 아름답던 맹세들은 허울 좋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거짓된 삶에서 모렐 부인은 점점 고독해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함께 있어도 모렐 부인은 더욱 외로워질 뿐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윌리엄은 이 시기에 태어납니다. 짙은 황금색 머리털이 곱슬거리는 귀여운 아기였고 모렐 부인은 그를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영혼처럼 소중하게 여겼지만 모렐은 어쩌면 그것을 질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인 결합만이 있는 부부 생활에서 모렐 부인은 윌리엄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고 모렐은 가장으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모렐의 이 바램은 어긋난 행동으로 표출이 됩니다. 바로 모렐이 아들 윌리엄의 머리카락을 마치 양처럼 짧게 깎아버린 사건이었죠. 난로 앞에 떨어져 있는 윌리엄의 아름다운 금색 곱슬머리를 본 모렐 부인은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맙니다. 모렐 부인은 결코 죽을 때까지
그 사건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했죠. 모렐 부인은 모렐을 경멸합니다. 어느 날 모렐은 친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술에 얼큰하게 취해 돌아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모렐 부부는 크게 싸우게 되는데, 이때 모렐은 만삭인 부인을 문 밖으로 내쫓고는 빗장으로 문을 잠근 뒤 피로와 숙취로 잠들게 됩니다. 책에서는 그녀가 밖에서 느낀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월 밤에 달이 높이 장황하게 떠 있었다. 격한 분노로 소진한 모렐 부인은 거대한 흰 달빛 가운데 서서 몸을 떨었다. 달빛이 몸에 차갑게 와닿아서 그녀의 격노한 영혼에 충격을 주는 것 같았다. 그때마다 어떤 말이나 어떤 순간이 그녀의 영혼에 붉고 뜨거운 낙인을 찍는 것과 같았다. 그녀가 지나간 시간을 반추할 때마다 그 낙인은 같은 곳에 찍혔고, 급기야 그 흔적은 타고 들어가 고통을 소진시키고 마침내 그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잠이 깬 모렐.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렐 부인은 몸이 안 좋아졌고, 모렐은 미안한 마음에 잘해주려면서도 이내 위협적이고 무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신감은 위축되어 그의 보기 좋고 당당하던 모습 역시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폴이 태어납니다. 어느 날 또 모렐은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와 다른 광부, 자신의 친구들의 아내들처럼 순종하고 굴복하기를 요구하며 분개합니다. 그러나 되려 모렐 부인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모렐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서랍장을 던지게 됩니다. 이때 서랍장에 맞아 아이를 안고 있는 모렐 부인의 이마가 찢어지게 됩니다. 이날 이후 모렐은 가족에게 있어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렐이 없을 때 비로소 가족들은 행복해졌습니다. 모렐은 육체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다. 만약에 20명의 도둑이 자신에게 왔다고 해도 모렐은 잠시도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아내가 두려웠다. 첫째 아들 윌리엄은 영특하고 신체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달리기나 자전거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기질을 발휘하곤 했습니다. 그럴수록 모렐 부인은 윌리엄에게 더욱 사랑을 쏟았죠. 윌리엄이 13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추천으로 조합 사무실에 취직을 했고, 19살 때 노팅엄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윌리엄은 런던으로 가 연봉 120파운드라는 고액을 받는 직장을 얻었고, 가정에 보탬이 되어주었습니다. 폴은 윌리엄 다음으로 취직을 했는데 의료기구 공장에서 편지를 베껴 청구서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윌리엄이 런던으로 떠나가고 폴이 가세에 도움이 되자 어머니와 폴의 교류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폴에 대한 모렐 부인의 감정은 첫째 아들 윌리엄과 같은 뜨거운 감정보다는 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었어요. 폴과 윌리엄은 서로에 대해 은근한 질투를 한 동시에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관계였다. 윌리엄과 폴은 어머니를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 무렵 막내 아들인 아서가 탄생했고, 모렐 가족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죠. 런던에서 한창 잘 나가던 윌리엄은 매우 아름다운 여성 릴리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가족에 소홀해지고 있었죠. 매달 보내는 돈은 점차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은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에게 릴리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허울뿐인 아름다움, 그녀의 어리석음에 대해 말하며 계속 비난을 하지만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왔다며 약혼을 깰 수는 없다고 합니다. 모렐 부인은 아들을 걱정하고 파혼을 권고하지만 윌리엄은 끝내 릴리와 결혼을 하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죽음의 그림자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모렐 가족에게 다가왔습니다. 얼마 뒤 모렐 부인은 런던에 있는 윌리엄이 아프다는 정보를 받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윌리엄의 상태는 굉장히 위급했습니다.
지난주 고향에 왔을 때 옷을 갈아입다 카라에 긁힌 턱에 상처가 골마 있었고 계속 헛소리를 하며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특이한 단독이 턱 밑 상처로부터 얼굴에 퍼지고 있었고 단독이 뇌까지 침투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며 의사는 떠났습니다. 모렐 부인의 힘겨운 간호에도 윌리엄은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고 또 헛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2시경 윌리엄은 심한 발작을 하다 숨을 거둡니다. 집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모렐 부인의 넋이 나가 있었고 이따금씩 내가 대신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폴은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웠고 힘이 되고 싶었지만 윌리엄을 잃은 슬픔으로 모렐 부인은 그 어떤 일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크리스마스, 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을까 폴마저도 몸이 좋지 않다 결국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폴의 상태는 위독했고 모렐 부인은 비로소 죽음에서 삶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폴은 무려 7주나 병상에 누워 있었고 모렐 부인은 열정적으로 폴을 간호했습니다. 폴은 일어났지만 쇠약하고 창백해져 있었죠. 모렐 부인의 삶은 이제 윌리엄에서 폴 속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네, 아들과 연인 1부였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의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떠난 윌리엄에 대한 사랑이 폴에게서 옮겨지면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2부에서는 아들 폴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폴의 연인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의 연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인과 폴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화를 기대해주세요.